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10시 47분이고요. HLB가 살짝 하락해서 마이너스 1%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급등했다가 또 다시 줄줄이 흘렀다가 지금 아주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잔량, 매도 잔량 보면은 매도 잔량이 더 많죠. 이러면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게도 HLB가 장전에 뉴스 기사를 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HLB는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싶으면은 뉴스 기사를 많이 내죠. 그래서 한때 여기에서도 그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추정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나스닥, 다우존스 마이너스 2.72%로 하락세가 좀 있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만스닥이라 불렀다가 지금은 만스닥을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고 HLB에서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왜 하락을 했었냐면은 이거 그 질병이 확산이 제 우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미국이 영국산 수입품의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악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미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숏매딩 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 먹었다. 4월부터 S&P 미니 순매도 계약이 많아졌다고 하고요. 6월 말 연기금 차익 실현 채권 매입 가능성 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매도하면은 그 돈을 놀릴 수 없잖아요. 채권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배경 하에 HLB 뉴스 기사를 보게 됩니다. 6월 25일 8시 40분에 나왔고요. 미국 리플리켓 바이오랑 공동개발 협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레플리켓이라는 것은 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제. 뭐를 복제하는지는 밑에 나오겠죠. 아마도 DNA, 유전자 같은 거 느낌인데,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이제 하는 거죠. 이뮤노믹의 면역 백신 플랫폼 기술이 유나이트잖아요. 이거랑 리플리켓 바이오 RNA 치료 플랫폼을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그 질병, 그리고 HPV, 그다음에 EBV 관련 이거 치료 백신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RNA라는 것은 뭐냐면은 DNA랑 RNA를 합치면 핵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를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염기쌍을 이루는데요. RNA는 염기쌍을 이루지 않고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질병이 RNA라는 것을 이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뉴스 기사들에서. 그래서 변화가 빠르다. 그래서 변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들은 이제 DNA로 있는 것도 있고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RNA의 대표적인 게 HIV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기쌍이 아니잖아요. RNA는 보통 이제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 비해 이제 불안정하다는데, DNA는 그 하나가 망가져도 옆에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RNA는 한 가닥이기 때문에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비교 수정에 참고할 반대쪽 가닥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DNA는 이중 가닥이라서 훨씬 안정하다라는 점이고요. 사람은 DNA죠. 게다가 여기에 이제 뼈대로 쓰이는 당인 리보스가 RNA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옥시리보스가 DNA 겁니다. 이거보다 그 RNA의 반응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반응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멋대로 반응해서 변이를 일으키는 빈도도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가 좋은데, DNA는 안정적이지만 복제 속도가 느린 승용차, RNA는 불안정하지만 빠르게 복제되는 오토바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NA가 있지만은 이거를 단백질을 생산할 때는 이 DNA를 일단 RNA로 바꾼 다음에 생산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RNA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리플리켓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여기랑 지금 협업을 한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RNA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죠, 이 기업은. 그래서 같이 요거 그 질병 치료하는데 꽤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보솜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보솜이는 역할이 단백질 생성과 합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지름이 나노미터이니까 엄청나게 작죠. 이 입자로 하나의 세포에 1000개 내지는 100만 개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알면은 여기 안에 리보솜이 100만 개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겠죠. 세포가 눈에 거의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리보솜의 위치랑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 tRNA 분자가 이렇게 있고 mRNA가 이렇게 있습니다. RNA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mRNA가 뭐냐면은 이 DNA의 유전 정보를 tRNA로 전달해주는 mRNA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mRNA가 여기 tRNA로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리보솜에서 단백질 생성과 합성을 이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RNA, mRNA가 바로 요게 있는 겁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RNA도 있고, 트랜슬레이션, 번역에 관여하는 RNA도 있고, RNA 프로세싱에 관여하는 RN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본 게 mRNA인데요. 이 mRNA가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유전 정보, 이 유전 정보를 리보솜으로 운반합니다. 왜냐하면은 리보솜이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를 만들 때 지도 아니면은 설계도를 봐야지 그거를 보고서 따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mRNA가 가지고 리보솜으로 가면은 리보솜이 이제 공장이죠. 단백질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DNA 같은 경우에는 디옥시리보스로 가지고 있고 RNA 같은 경우에 리보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리보스가 반응성이 훨씬 크다고 하는데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DNA에 있는 당, 디옥시리보스 있고요. 이거 리보스는 RNA에 있는 당입니다. 차이가 뭔지 보면은 일단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얘도 1, 2, 3, 4, 오각형이고 O 있고 O 있고 OH 있고 OH 있고 여기도 OH 있고 OH 있고 하나 다른 게 바로 여기 있는 이거 하나의 유무입니다. 이거 하나 다르다고 반응성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DNA, RNA 차이는 당의 구조에서 OH의 유무다. 그리고 이게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막 되죠. 이쯤에 하고 이제 HLB 차트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은 과연 어떤가? 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150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주가랑 시장 지수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도 안 좋으니까 HLB 주가도 좀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고 코스피도 2% 하락한 상태, 코스닥은 1.67% 이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HLB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세다. 시장도 같이 약세고 그 다음에 이제 코미파 사례를 볼 건데 거래대금도 많지 않고 왜 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5% 시가가 떴었죠. 그리고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코미팜 차트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정도 되고요. 코미팜이 8시 19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임상 시험 계획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보다 그 내용을 보고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바이오는 임상 시험 계획 신청에 막 급등을 하고 어떤 기업은 이게 떠도 그냥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그런 게 사실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그 질병 이슈 일단 테마가 될 만한 내용이고 임상시험 계획 신청도 당연히 될 만한 내용이지만은 시장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간다 막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고 그 다음에 그 내면에 또 다른 이유들이 뭔가 더 있겠죠.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또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대상으로 이 PAX1을 경구 투약해가지고 효과랑 안정성, 이피컷이랑 세이프티를 보겠다라는 점이고 다기간 멀티센터, 무작위 배정, 그 다음에 병렬그룹 이중눈 가려면 더블 블라인드죠. 그 다음에 이거 랜덤이고 그 다음에 플라시보군이랑 대조를 해보는 그런 시험. 신청일은 6월 24일에 했다라는 거고요. 어제 했죠. 그 다음에 신청기간이 이탈리아네요. 이탈리아 의약품청에다 했습니다. 근데 엄청 자세하게 써줬네요. 이렇게 쓴 거는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여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보니까 2상에 320명 3상에 474명 아무래도 여기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다국가 다기간 이거 다 했고 28일 동안 경구 투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치된 경우 완치일까지가 투여 기간 그러니까 28일 전에 완치가 되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유효성은 보니까 이거 병변 점수를 스코어를 하는 거고 안정성은 이상 반응으로
본다라는 점이고, AD죠. 약물을 보니까 이 감염 질환의 발생 기전에 관여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을 면역세포로부터 배출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일단 부작용 측면에서는 면역 시스템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면역세포로부터 배출을 억제시켰잖아요, 사이토카인을. 그러면 면역 시스템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를 활용해서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미판 장중에 보니까 외국인이 8만 주 팔았습니다. 물려 있었던 거를 뭐 계속 팔고 있네요. 계속 팔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